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대단합니다. 폭염시대. 우리 인체의 온도보다, 체온보다도 더 높은 온도가 계속 일대고, 날씨가 이제 계속되면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우리 인체의 온도가 이제 37.5도인데, 40도가 넘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체질별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거의 요즘 날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죠. 거의 뭐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니, 작년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더위입니다. 실내 온도가 이제 뭐 40도 넘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의 온도보다 높은 상태의 실내 온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우리 인간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인체 온도보다 높은 실내 온도 시대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른 때는 이제 냉방기를 틀지 않으면 이제 실내 온도가 시원해도 실외의 그 온도보다는 좀 높은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반대로 이제 그 외부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내의 온도가 뭐 특별히 냉방을 안 해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시원한 느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변한 그 실내 온도가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밤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한참 더워도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좀 더위를 좀 식혀주는데, 요즘은 이제 열대야가 아주 심하죠. 밤에도 후끈한 열기가 내려가지 않고 후끈한 열기로 이제 거의 사우나나 찜질방의 수준의 실내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이 상황이라면 이제 찜질방이나 이제 사우나실은 거의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는 그 수준입니다. 낮에는 더 심하겠죠. 후끈거리는 뜨거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는 느낌은 거의 그냥 완전 뜨거운 찜질방, 고온도의 사우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염에서의 체질에 따른 증세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어떤 증세?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일사병, 열사병으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약한 쪽으로 많이 와서 체질에 따라서도 이제 열받는 사람들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막 답답해서 열받아 오는 경우는 태음나 소양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땀이 나면서 탈진이 되는 건 이제 소음인들한테 많이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두통이라든가 혀는증,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요건 아주 심한 상태로 이제 극한 상태에 갔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세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질에 각기 나타나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질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또 이제 영향을 주는 정도도 좀 다릅니다. 보이지 않게 열을 동반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생명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여름에 화가 많이 오르니까 막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겨울에는 이제 혈관이 막혔는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반응이 서로 다르거든요, 날씨에 대한.
사상 체질별로 이제 가장 힘든 체질은 이제 여기 소양인들이죠. 소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 여름과 같은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상 체질 중에 가장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여기에 외부의 기온까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평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열이 있는데 이제 가슴과 머리에 상열한증 있게 되면 가슴과 머리에 더 열이 많게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열을 더 받게 되면 이제 가슴이 더욱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또 사소한 거에도 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고도 이제 참지 못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또 머리에 열이 너무 많으면 이제 뇌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죠. 의욕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뭔가 모든 것이 그냥 그 뇌순환이 이제 막 거의 안 되다 보면 피곤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또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 얼굴, 머리에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뭔가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땀으로써 그나마 좀 열을 좀 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머리에 땀이 나면서 또 이제 탈모도 많이 됩니다. 열이 머리에 땀이 나면 탈모도 많이 되고 뭐 코피가 난다든가 안구에 충혈이 된다든가 비염이나 중이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과 얼굴, 머릿속에 이제 뾰루지라든가 염증이라든가 홍반 등이 그 여드름처럼 많이 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땀이 나면 그나마 이 땀이 이제 나면은 열이 발산이 되니까 이제 빠져나가는데 땀이 안 나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각종 그 염증 증세, 두통, 현은, 홍반 등의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열이 있을 때 그 열을 하나의 배설해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상열 하한증의 증세로 이제 상체와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열이 올라가며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식요법이나 그 자연요법, 뭐 생활요법 등을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증세가 심하다면은 이제 한약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열을 내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 증세, 뭐 약제마다 이제 그 머리 열을 내리는 체질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세에 따라서는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 가슴에 열이 많은 사람, 위아장에 열이 많은 사람 등등이 그 주가 되는데요. 머리, 가슴, 위아장 모두에 열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그 가슴, 머리 열을 내리는 그 한약제약, 위아장 열을 내리는 약으로 열을 내려주고 또 변비도 풀어주는 한약제도 이용해서 이제 열을 최대한 빼는 것이 이제 몸의 더위를 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고 이제 더위에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게 되는데 만일 몸에 열이 꽉 차 있는 경우는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힘든 체질은 이제 태양인인데요. 소양인보다는 열이 덜하지만 화가 많은 체질입니다. 화가 많은데 외부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화가 더욱 올라게 되는 거죠. 더 급해지고 저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땀이 나게 된다면 이제 그 기가 많이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일에도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이제 소변의 배설이 잘 안 되면서 더욱 조급하게 됩니다. 소양인들은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이 화가 내려가서 이제 소변으로 쫙쫙 나가야지 이제 몸이 개운한데 그러지 않고 소변 배설이 안 된다면은 이제 그 열이 다 몸으로 다 강해되죠. 극도의 분노가 발생해가지고 구토 증세라든가 속이 미식거리는 증세,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 등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한의학적 치료법 방법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소양인들은, 태양인들은 화를 내려줘야 합니다. 시간을 좀 시원하게 좀 내려줘야 되는데요. 시원한 한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내려주면은 이제 소변도 잘 나오고 구토 증세라든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세도 호전이 됩니다. 하여튼 이 열을 좀 화를 좀 서서히 내려. 소양이는 열을 확 내려준다면 태양이는 서서히 시원하게 좀 내려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음인 체질인데요. 태음인 체질은 그럭저럭 잘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땀을 내주어 몸의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땀이 나면은 탈진이 된다, 기운이 빠진다, 몸이 의욕이 없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음인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태음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음인들은 땀이 나면은 뭔가 확 개운한 느낌, 화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이제 땀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땀이 나면 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뭐 사우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땀이 나는 것이 귀찮고 좀 불편하지만 태음인들은 자체적으로 땀을 내가지고 열을 빼주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내로 나가서 이제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가서 이제 사우나 가서 땀을 빼기도 하는데요. 실내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좀만 걸어 다니면은 이제 사우나를 하여 땀을 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더운 날씨에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번 쫙 돌아서 땀을 한번 쭉 또 흘리고 샤워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몸의 열을 내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땀이 안 난다면은 그냥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태음인들이 땀을 내가지고 몸의 열을 발산해 주어야 되는데, 열이 발산이 안 되면은 이 열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몸 안에 어딘가에 되거든요. 쌓이게 되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제 욱하니 화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제 막 먹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락 올라가면 홍반이라든가 각종 염증, 현운증, 상열 하한증 등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식욕으로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식욕으로 가면 이제 식욕이 항진이 되겠죠. 식욕 항진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증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중풍, 급성 심장병 등과 같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음인들은 이제 이 땀이 나는 걸 두려워해서 합니다. 오히려 땀을 내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땀이 이제 특정 부위에 나는 땀은 좀 문제가 됐죠. 머리에 땀이 난다든가, 이제 손발에 땀이 난다든가, 낭습에 땀이 난다든가, 한쪽만 땀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병적인 땀인데, 그나마 그거라도 이제 땀이 나면 그쪽 부분에 열은 빠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 땀의 이제 좋은 땀은, 건강한 땀은 이제 전신에 땀을 내는 거고요. 만일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면 머리에 열을 내리면서 땀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적인 치료법이 된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열을 내려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몸의 열을 내리고 좀 변비를 풀어주고 땀을 내주는 한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없애줍니다. 땀을 전신에 골고루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부위에 나는 땀은 이제 병적인 땀인데, 그나마 좀 나면은 좀 그 부분에 열은 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몸이 찬 소음인들은 관리만 잘한다면 이제 무더운 여름을 이제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더위에 힘들어 하지만은 이제 크게 더운 것을 못 느끼며 오히려 이제 무더운 날씨에 따뜻하게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로를 한다든가 체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고 좀 무리하게 되면은, 너무 뜨거운 데 있게 되면 땀이 나게 되면은 이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제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생활하는데 아주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을 내줘야 되는데, 소음인들은 땀이 나는 걸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탈진이 되면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나른하고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민들은 이제 양기를 부하고 땀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기운을 북돋아 줘서 삼복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보하는 한약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체력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한방 이제 음식요법이라든가 이제 빙수라든가 보양식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제 이 한방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방에 따라서 이제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열을 내리면서 양기를 보여주거나 체력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공긴단 같은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체질에 맞게 만든 공긴단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보시고 이제 음식요법이나 보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활요법 등으로 해보시고 잘 안 된다면은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이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빨리 열을 몸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위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몸에 열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참 갈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은 이제 옛날에 보약을 많이 봄 가을에 이제 먹었던 것도 이제 이 여름에 빨리 그냥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봄 가을에 보약을 많이 먹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방적으로 삼복도를 건강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에 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